예, 안녕하세요. 신의11 스페이스 청취자 여러분, 신의11 김성훈 기자입니다. 네, 신의11 감독님, 네, 얘기할 때 마이크를 한번 꺼주십시오. 연습 한번 할게요. 네. 예. 얘기할 때 마이크를 끄라고요? 아, 아, 말, 말씀을 안 하실 때는 마이크를 아, 꺼주십시오. 그렇군요. 네네. 예, 그럼 예. 지금 끌게요. 예, 사운드가 겹쳐서요. 네, 예. 예, 배동민 기자가 오시기 전에 제가 이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의 11과 트위터 코리아가 함께 올해부터 트위터의 스페이스와 블루룸에서 영화와 시리즈와 관련한 새로운 콘텐츠를 이제 정기적으로 선보일 계획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오늘 스페이스 오퍼레이터는 장영엽 신의 11 대표가 이제 맡아주시고요.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 스페이스는 이제 저를 포함해 배동미, 송영원, 남선우 기자가 함께 합니다. 오늘은 미리 예고 드린 대로 미스 홍당무 비밀은 없다. 보검교사 아는 영을 연출한 이경미 감독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이제 나눕니다. 오늘 대화 주제는 이경미 감독님이 연출한 작품들 중에서 4월 11일 한정판 블루레이로 발매되는 미스 홍당무 블루레이 타이틀입니다. 배 기자 들어오셨나요? 네, 잘 들리시나요? 예, 잘 들리고요. 진행을 이어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제가 바톤을 이어받아서 네,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이경희 감독님 너무 환영합니다. 짝짝짝. 네, 그러면 우선 네, 독자 여러분과 스페이스 듣는 분들에게 인사 말씀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경미입니다. 죄송해요. 이렇게 제 목소리인데 제 프로필 사진이 제 남편 사진이에요.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은 제 트위터 계정으로 스페이스 들어가는 게 뭐가 잘 안 돼가지고 급하게 남편 계정으로 들어오게 됐어요. 죄송합니다. 전 저렇게 안 생겼어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 네, 오늘 저희가 이렇게 모인 이유가 사실은 미스 홍당무 블루레이 발매 소식이지 않습니까? 너무나 네. 축하드리고, 네, 미스 홍당무 저도 너무 사랑하고 많은 관객의 사랑을 받은 영화인데요. 우선은 어떤 계기로 이렇게 블루레이 발매 작업을 하시게 됐는지 여쭈면서 대화의 물꼬를 한번 터보겠습니다. 블루레이를 제가 어, 만드는 영화가 블루레이 나오는 게 소원이었는데 아, 그게 정말요? 근데 그게 이제 플레인 아카이브에서도 이제 백 대표님도 많이 힘을 써주셨는데 이게 참 어려웠어요 그동안. 그래서 블루레이 얘기가 나온 지는 꽤 됐는데 이게 왜 어려운 거 하니 그 투자사가 없어졌어요. 미송박물을 개봉하고 맞아요. 예, 맞아요. 없어져서 그렇게 되면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는 예, 거잖아요. 저작권 문제를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저작권을 가진 분이 이제 수소문하는 게 쉽지가 않았고 그래서 박찬욱 감독님도 애를 많이 쓰셨거든요. 이 저작권을 풀기 제작자이신. 위해서. 예, 제작자이신 박찬욱 감독님. 그래서 근데 이 투자자분이 업종을 변경하셨다는 얘기를 또 뭐지? 이 백종원도 잘 아실 텐데 업종을 또 변경하셔가지고 뭐 하여튼 우여곡절 끝에 몇 년이 걸렸어요. 그러다가 와, 박찬욱 감독님과 백준호 대표님께서 몇 년 동안 애를 써주셔서 결국에는 풀게 됐죠. 그래서 그러고 나서도 한 1년 이상죠. 뭐 색보정 새로 하고 코멘터리 새로 녹음하고 코멘터리도 2번 녹음했어요. 오랜만에 배우들 다 모여서 한 번 하고 그다음에 또 김혜리 기자님하고 또 한 번 하고 또 각본집이 또 그 당시에 같이 나오기로 돼 있어가지고 각본집도 공을 많이 들였죠 그때. 그래서 무슨 뭐 이런 편지 같은 것도 쓰고 뭐 이것저것 뭐 하면서 되게 공을 많이 들였죠. 예. 그렇게 말씀 해서 나오게 들어보면, 됐어요. 네. 네. 말씀 들어보면, 네. 사실상 미스 홍당무를 리마스터링을 했다고 보는 게 정확하겠네요. 네, 그쵸. 예전에 스포동 리마스터링을 작업도 새로 하셨으니까. 예, 새로 했는데 이게 좀 많이 어려웠어요. 왜냐면은 이제 이게 그 당시에 미송담을 촬영할 당시에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하는 일이 흔하지 않을 때였어요. 그래서 맞아요. 근데 그때 제 기억에는 사이버고지만 괜찮아가 첫 작품이었던 걸로 기억하고 근데 그 당시엔 맞아요. 또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을 해도 디지털 상영이 어려웠기 때문에 그거를 또 다시 필름으로 옮겨서 상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하고 그다음에 필름으로 옮겨서 상영을 하고 필름으로 상영한 거를 다시 디지털로 옮겨서 리마스터링을 하다 보니까 이게 여러 가지 조금 한계가 있어서 좀 어려웠어요. 예. 그 작업을 쉽게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쉽게 설명을 이제 한번 하면 예. 그 사실 감독님 말씀대로 제 미송담부 같은 경우 당시 이제 ATD로 이제 디지털이었죠. 찍었던 이제 초창기 작품이었는데 당시만 하더라도 지금이야 이제 모든 전국에 있는 멀티플렉스를 포함한 극장들이 디지털 상영 방식으로 다 전환이 되어 있지만 당시만 하더라도 필름 영상기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 HD로 찍은 버전을 필름 프린트로 이제 변환을 하고 필름 프린트에서 변환한 거를 다시 어 블루레이로 만들기 위해서 디지털로 다시 변환을 한 다음에 맞아요. 작품 성격에 맞게 색 보정 작업을 또 한 번 거쳐야 되는 번거로운 맞아요. 과정을 거친 거래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어 색을 그러니까 이미 개봉할 당시에 그 촬영한 소스를 필름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손상이 된 부분들이 있는 데다가 그것을 다시 한번 디지털로 변환을 할 때 또 좀 손상이 된 부분이 있고 이래서 고것들을 최대한 복구를 하면서 어 그 당시 개봉할 당시에는 그때는 영화들이 좀 약간 그런 좀 블루 그린의 그런 청색 계열의 톤들이 좀 약간 유행하던 때였어요. 그래서 이 맞아요. 영화도 약간 고런 느낌으로 그때 색보정이 됐었는데 이번에 리마스터링을 하면서 저도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고 이 이야기를 새롭게 보다 보니 어 그거보다는 오히려 쪼끔 더 이 이야기가 인물들이 굉장히 좀 화도 많이 나 있고 뭐 할 말도 많고 애들이 되게 시끄럽고 그래서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갖고 있는 이 인물들의 발랄함이 이야기의 매력이다. 그렇다면은 그림 톤도 쪼끔 그 발랄함을 살려보자라는 생각에서 이번에는 좀 원색을 좀 살리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개봉할 당시 극장에서 보신 분들은 기억을 아마 못 하시겠지만 그 이후에 뭐 IPTV나 뭐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소개되고 있는 그림들하고 만약에 비교를 해 넷플릭스도 보실 있죠. 기회가 있다면은 그러면은 좀 다른 그림이라는 거를 아마 차이를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정리를 하면 이제 원래 개봉했던 버전 같은 경우는 이제 어 약간 청색 쪽 톤의 화면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색감이 그런 컨셉이었다면 아마 이제 블루레이를 이제 저희가 이제 사서 보게 된다면 이제 원래 버전보다는 조금 더 따뜻한 느낌이 들 수도 있겠네요. 예. 쪼끔 더 이렇게 좀 그쵸. 예. 이게 제가 그러니까 아는 형을 하면서의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도 발랄하고 막 블링블링한 거를 한번 만들고 나니까 또 그런 색깔이 또 이렇게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제가 이제 이 긴 시간 여러 작품을 만들면서 제가 또 여러 가지 변했던 부분들이 아마 리마스터링을 하면서 반영이 된 게 아닌가 싶어요. 네. 근데 또 궁금한 게 블루레이에 보통 이제 많은 이제 콜렉터들이 이제 블루레이를 사는 이유 중 하나가 이제 블루레이만 있는, 그러니까 이제 OTT나 뭐 극장 상영 버전이나 예. IPTV에는 없는 블루레이만 있는 음. 것 중에 하나가 코멘터리인데, 네. 이번에 원래 이제 출시된 DVD에서는 코멘터리가 이제 두 개였던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감독님하고 이제 제작자이신 박찬욱 감독님과의 코멘터리가 하나고, 또 하나는 이제 감독님하고 이제 출연 배우들 공효진 씨, 서우 씨, 황후 쓰레님 이 세 분이 이제 같이 코멘터리 한 게 있는데, 이번에 이제 네. 사실 새로 출시한 버전에는 여기에다가 두 개가 더 추가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음. 어떤 게 추가되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예전에 나온 DVD의 코멘터리를 제가 박찬욱 감독님이랑 같이 했나요? 기억이 네, 안 나네. 아 네네. 네, 그래요? 그때 2008년도에 박 감독님하고 이경미 감독님 트리가 첫 번째 트랙이고, 두 번째 트랙이 새 배우분과 감독님하고 코멘터리 한 게 두 번째 트랙이고요. 그래요? 이야 어떻게 기억이 안 날 수가 있지? 13년 어. 전이라서 기억을 못 예. 하실 수도 있어요. 네. 예. 어
그렇구나. 저도 다시 한번 보고 싶네요. 새로 들어간 코멘터리는 김혜리 기자님하고 코멘터리 한번 녹음했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영화에 출연해주신 배우분들 모두 다 함께 모여서 코멘터리 녹음을 해서 두 가지 버전이 아마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 2008년도에 참석하지 음, 않았던 이종혁 씨까지 네, 이번에 참석하신 거네요. 네네네네. 근데 그럼 어떠셨어요? 그렇게 예전에 같이 작업했던 배우들이 이제 각자의 네, 자리에서 성장도 하시고, 근데 다시 네, 처음 만났던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런 네. 마음을 나누는 자리가 어떠셨어요? 뭐 일단 너무 반가웠고 그리고 재밌었어요. 왜냐면 이제 아마 이 배우들하고 다 같이 모이는 게 그 당시에 개봉한 이후에 처음이었을 거예요. 아마 개별적으로는 뭐 따로따로 만나기도 하고 뭐 하긴 했는데 다 같이 모인 거는 아마 개봉 이후에 처음이었는데 근데 우리 별로 안 어색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그때 이제 그 황우슬의 배우가 우리가 그 코미터리 녹음 시간이 있는데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화를 했더니 뭔가 이게 그 내용 전달이 잘못돼가지고 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래서 지금 우리 코멘터리 녹음하기로 했다 그랬더니 막 너무 놀래가지고 막 운동복 입고 달려왔어요. 그래서 우리 애도 와 되게 뭐라 그러지? 굉장히 변하지 않은 것 같아서 되게 반갑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영화 캐릭터 같네요. 예, 예. 그 당시에 유리 선생님이 다시 나타난 것 같아서 되게 반갑고 훈훈한 그런 순간이었죠. 그래서 또 한참 웃기도 했고. 아니, 예, 13년 전에 찍었던 영화를 다시 이제 예, 배우분들하고 같이 코멘터리를 이제 한다고 했을 때, 예, 예전에 만들었을 때야 뭐 어차피 촬영 끝난 지 얼마 안 됐을 때니까 뭐 네, 기억도 많이 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다시 코멘터리 녹음을 해보시니까 네. 그 한 십몇 년 전에 작업했던 기억들이 이제 장면 장면마다 기억들이 좀, 생생하게 나시던가요? 그쵸. 되게 인상적인, 근데 이게 그니까는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인상적인 것들은 배우분들도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근데 또, 이게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런지 또 이렇게 볼 때 이렇게 그냥, 낯설게 보게 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야, 저 때는 저랬구나. 쟤는 누구지? 뭐 이러면서 보게 되는 그런 재미도 또 있었던 것 같아요. 감독님, 비슷한 맥락의 질문이 있긴 한데, 예, 어, 저는 이거 오랜만에 다시 꺼내보고 나서 되게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예, 요즘에 무척 그런 생각을 하는데, 뭐, 워낙 예, 요새 극장에서 재개봉 영화도 많이 하고 하니까, 예, 예전 영화는 그대로 있는데, 나만 계속 이렇게 뭔가 상황과 내 감각이 좀 바뀌는 느낌? 그래서 예전 음, 영화들 보면 그때 생각나는 것도 있고, 아, 내가 이만큼 바뀌었구나라는 게 좀 거꾸로 좀 자각이 될 때가 있더라고요. 네네. 이번 영화 보면서도 저도 새삼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감독님은 이 영화 보시면서 지금 다시, 이걸 보니까 좀 어떻게 느낌이 좀 바뀌셨는지? 음, 이후에 이제 연출한 작품들이 있잖아요. 뭐 비밀은 없다도 있고, 아는 형도 하셨고, 페르소나도 단편 음, 하셨고, 계속, 계속 음, 필모로 쌓아 나가셨는데, 그 앞자리에 있는 네, 작품을 지금 시점에서 네, 다시 보시니까, 아, 네, 좀 보이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좀 다르게. 음, 가끔 지금도 생각을 해요. 밑송당무는 저희 데뷔 작품이다 보니까 누구한테나 처음은 또 가장 인상적이잖아요. 음, 근데 제가 그 영화를 또 가끔 생각할 때 무슨 생각을 제일 많이 하냐면, 어, 어, 정말 굉장히 자기 고백적인 이야기를 이렇게 어, 후회 없이 썼구나. 다시는 이렇게 못하겠다라는 생각. 그리고 그게, 그 당시에 이게, 제가 여러 인터뷰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면 되겠구나. 제가 이 밑송담은 캐스팅이 쉽지가 않았었는데, 그때, 누구였지? 어떤 배우분한테
그 당시에 이 시나리오를 이렇게 낯설어 했죠. 많이들 낯설어 했는데, 그래서 이 영화는 무슨 영화냐, 이 영화가 어떤 톤이냐, 이렇게 누가 질문을 해서, 그 당시 마라톤이 되게 유행했었거든요. 영화 마라톤이 한창 맞아요. 흥행했던 시기여가지고. 근데 제가 그냥 어떻게 그 상대를 유혹하려고 지어낸 말이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저는 이 영화를 마라톤과 같은 영화라고 생각한다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게 좀 진심이었어요. 뭐냐면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이것이 코미디지만, 저한테만큼은 이게 굉장한 아주 진지한 휴먼 드라마라고 저는 생각하면서 썼기 때문에, 어, 그래서, 그때, 지금도 그때 제가 이 이야기를 쓸 때 마음이 기억이 나는 게 뭐냐면, 어, 창피해하지 말자였어요. 이것을 쓰는 나를 창피해하지 말고, 어, 그냥 바닥까지 써보자라는 심정으로 썼었는데, 그게 이제 지금 이렇게 많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은 좀, 어, 어, 뭐라 그러지? 이제 그 당시에 제가 했던 고민과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고민은 굉장히 차이가 많기 때문에, 어, 좀 뭐라 그러지? 좀 귀엽기도 하고, 그리고, 어, 저렇게 다 던져서 내 얘기를 하는 거를 또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요. 예. 그 당시에는 제가 이제 모든 질문들이 내 안으로 들어올 때였고,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그 질문이 가장 많을 때였고, 그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긴 한데, 이게 나이가 들면서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이 점점 확장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나의 첫 작품이다 보니까는 내 안의 것으로 굉장히 집중하던 시기가 제일 강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네, 감독님, 개봉 당시에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이, 고등학교 시절의 단체 사진을 정말 영화 속의 양미숙처럼 찍으셨을 거다, 이런 네, 말이야? 그리고 양미숙 캐릭터가 감독님을 반영한 캐릭터가 아니냐라고 했을 때, 한사코 아니라고 이야기하셨다고, 네, 네, 하신 걸 봤는데, 그런데 네, 지나고 보니 또 그 안에 또 내가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런 맥락을 좀 이야기해 주신다면, 네. 양미숙 이게 캐릭터와 감독님의 관계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주시죠. 이게 그 당시에도 진짜 많이 들었던, 그러니까 많은 분들께서 질문하신 거였어요. 사실 네가 양미숙이지, 막 그러고 양미숙인데 아닌 척하지 마, 막 이러고, 속이려고 그러네 양미숙이면서 막 이러고, 그리고 나는 막 한사코 정말 이 사람들이 왜 이러는 거야, 막 이러면서 연극을 했는데, 근데 이게 제가 갑본집에다가도 아마 인사말에 그 얘기를 쓴 것 인사말에 썼는지 어디에 썼는지 모르겠는데, 음, 물론 제가 뭐 어렸을 때 양미숙처럼 기념사진을 찍으면서 뛰어오른 적은 없고, 그리고 양미숙처럼 그렇게 할 말을 또박또박 잘하는 그 사람도 절대 아니었고, 그렇게 아주 막 철저하게 왕따를 당하지도 않았지만, 밖으로 드러내지 못하고 나 혼자 속으로 생각하던 것들의 어떤 면들은 많이 비슷한 부분이 있으니까 또 그런 게 나왔겠죠. 그러니까 이것이 음,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만드는 인물들이 밑송당무도 그렇고 그 이후에 비밀은 없다도 그렇고, 사실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말을 좀 잘해요. 그 맞아요. 인물들이. 그쵸, 예, 그쵸. 할 말은 예, 하죠. 예, 할 말을 은근히 해요. 근데 저는 사실은 정반대거든요. 할 어, 말을 이렇게 뭐라 그러지? 굉장히 어렸을 때, 어렸을 때부터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아주 어렸을 때, 경미야, 할 말이 있으면 말을 해. 저희 어머니께서 맨날 그러셨거든요. 내가 할 말을, 그러니까 내 생각이나 내 기분을 말로 표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할 말이 있으면 말을 해. 그럼 입을 더 꾹 다물었던 게 저희 어렸을 때 캐릭터였는데, 그것이 제가 글을 쓰기에는 동기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내가 입을 다물고
말하지 못하고 용기를 내지 못하는 것들을 어떤 인물을 빌어서 계속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물들이 좀 말이 많은 편이고 은근히 할 말 다 하고 끝까지 할 말 다 하고 이런 인물들이 나오는 게 그런 것 같은데 그거의 시작이 양미숙이었죠. 그러니까 음, 어, 뭐, 무슨 대사였지? 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하지만, 이런 대사도 그, 그 당시에 이렇게 늘 마음속에 누군가한테 하고 싶은데 못했던 말, 그런 말들 음. 이렇게, 이렇게 그 대사로 막 써놨다가, 이제 그 인물을 빌어서 이제 쓰는 거죠. 예. 그게 이제 시작이 윗성장과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감독님이 아까 각본집 어딘가에 예. 양미숙의 여구절 단체 사진은 내 경험은 아니다 이렇게 쓰셨다고 예.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거 예. 어디에 나온 건지 제가 방금 찾았는데 예. 저희 이번 설 학부노에 지금 예. 청취자로 듣고 있는 김소미 기자가 여러 각본집에 대해서 정리해준 예. 기사가 있거든요. 예. 예. 거기 보면은 이경미 감독의 10가지 각주에 딱 그 문장이 써 있다고 예. 옮겨줬어요. 예. 예. 네, 궁금하신 맞아요. 분들은 각본집이나 그 기사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나름 되게 애정을 많이 쏟아서 썼어요. 그 각본집. 음, 각본집에 애정이 많아요. 그래서. 네. 예. 각본집과 블루레이를 같이 보면 더 재밌겠네요. 예. 네. 그리고 말씀드리는 순간 지금 저희 트위터 스페이스에 반가운 얼굴들, 이름들이 보여서 잠깐 말씀드리자면, 어제 트위터 스페이스 함께 해주신 윤가은 감독님도 지금 듣고 어? 계신 것 같고요. 그래요? 아래 보이는 매일 여름방학님이 윤가은 야채파 감독? 감독님, 네, 야채파 감독님이십니다. 에세이 너무 그리고, 재밌어요. 네네, 호모 읽으셨군요. 올려주세요, 윤 감독님. 윤 윤가은 감독님 감독님 잠깐 올려주세요. 하실 말씀 있으시면, 네,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 시내21 칼럼 필자분들도 많이 들어오셨어요. 음. 윤덕원 어? 님도 보이시고, 이경희 님도 보이시고, 네. 정소연 님도 계시네요. 재밌게 어. 다들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하실 말씀 어. 있으시면 저희 오퍼레이터 님이 스피커로 올려주실 테니까 손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럼 이어서 질문을 좀 더 해보고 싶은 게, 제가 너무 감독님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그 양미숙 캐릭터가 원래는 러시아어 선생님이었는데, 네. 러시아어가 인기가 없어서 영어 선생님으로 내려가게 되잖아요. 네. 그 과정을 되게 재미나게 그렸는데, 실제로 감독님께서 러시아어를 전공했다는 사실 많은 분들이 아실 수도 있지만, 요 이야기 좀 해주신다면. 제가 러시아어를 전공했어요. 러시아어를 전공했는데 그 밀송당무 보신 분들은 거기에 그러니까 제가 러시아어 발음을 좀 명대사죠. 많이 까먹었는데 그러니까 혀 위치가 다르거든요. 그래가지고 근데 되게 창피하지만 아직깔까요. 이 발음 원래 세상에. 건데 예 근데 찐 러시아 이 발음이군요. 예, 샤지가. 근데 이 단어를 대학교 들어갈 때 선배들이 맨 처음 가르쳐 준 단어예요. 예. 그래서 그럴만 합니다. 예, 네. 예. 그래서 그 단어 제일 처음 배운 러시아어가 그 단어였는데 사실 러시아어 전공은 제가 선택한 전공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어찌하다 보니까 저는 사실 영국 영화과를 가고 싶어 했는데 영국 영화를 우리 부모님이 너무 못 가게 하셔가지고 그러면은 아무 데나 가겠다고 들어 누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원서를 써가지고 오셨어요. 요즘 이제 러시아어가 뜨고 있으니까 이러면서 그 당시에 러시아어가 좀 이렇게 붐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저는 정말 생각해 본 적도 없는 러시아어과에 들어와서 러시아어를 공부를 하게 됐는데 별로 그렇게 재미없었어요. 전공 음, 재미없고 학교 다니는 걸 되게 재미없어 했어요. 왜냐면은 나는 연극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그러다 보니까는 어쨌든 그래도 이왕 학교에 들어왔으니 공부는 해야 되니까는 이제 억지로 막 공부를 했죠. 그러면서 재미없게 공부하니까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신나진 않았죠. 음, 그런데 이제 그 졸업을 하고 회사에 이제 들어갔는데 러시아어 그 당시에 전공을 살려서 무슨 러시아인 상무를 뭐 이렇게 도와주는 뭐 이런 통역하고 번역하고 뭐 이런 일을 한 3년 했어요. 해운회사였죠. 예, 맞아요. 근데 회사 3년 너무 재미없었죠. 정말
정말 저는 아침잠이 되게 중요한데 이렇게 아침잠도 못 자고 이거 막 이렇게 맨날 회사에서 일도 잘 못해서 맨날 코사리 먹고 막 그래서 야 정말 사는 게 너무 지긋지긋하다 막 이러면서 꾸역꾸역 하면서 인생의 보람을 못 느끼다가 그러고 나서는 회사를 이제 때려치고 영화 공부를 시작하게 되면서 야 결국 나는 10년 러시아어 공들여서 허송세월 보냈구나. 돈은 돈대로 들이고 제가 러시아도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돈은 돈대로 쓰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영혼과 육체는 너덜너덜해지고 결국 다시 원점에서 시작하는구나 하면서 이제 다시 새로 시작한 게 이제 영화 공부였단 말이에요. 그때가 이제 28이었죠. 그래서 그래가지고 영화 다시 막 저기 뭐 미디움 샷, 클로즈업 뭐 이런 거 배우고 빛과 그가 무엇인가 이런 거 배우면서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우리 과에서 제일 나이가 많았거든요. 그리고 다 이제 저보다 어린 친구들이어서 그 10년을 그냥 버렸다라고 생각했는데 밑송당무 이제 각본을 쓰면서 자직갈가를 넣는 순간 아 나의 10년은 이렇게 빛을 발하는구나. 이제는 아깝지 않다. 이 10년 아, 아깝지 않다 하면서 자직갈가를 썼죠. 그래서 저한테는 그 단어가 되게 중요해요. 예, 그것이 저의 10년의 의미이기 때문에 예, 정말 그렇게 생각. 쓸모없는 게 하나도 없네요. 특히 예, 감독님들은 약간 그럴 것 같은데요. 경험들 하나하나가 뭐 예,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작품 속에 녹아 들어갔을 테니까. 예, 그쵸. 예. 근데 사실은 제가 그 각본의 자직갈가를 쓰고 박찬욱 감독님께서 그 걱정을 하셨어요. 시나리오는 재밌는데 이 자직갈가를 어떻게 영어로 번역할 거니 물어보셨어요. 근데 제가 그때는 거까지 생각할 여유가 없었어요. 이것을 투자를 하고 거기 그 영화를 빨리 찍고 싶은데 자직갈가를 영어 번역을 어떻게 이게 해결이 안 돼서 뭐를 이거를 그냥 나는 한국 시장이 되게 중요했기 때문에 한국 시장에만 생각하고 자직갈가를 살렸죠. 지금도 후회는 없어요. 제 10년의 의미가 거기 들어가기 때문에. 그 제작자이신 박찬욱 감독님이 어떻게 보면 사실은 이제 사실 당시 한국 상업 영화 시장에서는 미성당부가 사실 어떤 되게 대단한 어떤 사건이 있는 영화도 아니고 게다가 이제 캐릭터도 사실 좀 보다 많은 관객을 또 끌어모으는데 모을 수 있는 캐릭터도 아니고 사실 이런 굉장히 어떻게 보면 뭐 지금 다시 보니까 굉장히 저도 너무 재밌게 봤고 처음에 봤을 때보다 너무 매력들이 많은 영화라고 이제 생각이 들었는데 당시만 하더라도 제작자로서는 그런 결정을 내리기는 좀 쉽지 않았겠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금도 박찬욱 감독님께 굉장히 감사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감독님께서 그러니까 제가 그 밑송당무 각본을 이제 몇 차례 버전을 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때 그 어떤 버전을 들으면서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들었는데 감독님이 "투자자 돌리자."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전 그때 되게 상처를 받았어요. '감독님께서 버리셨구나.' 이거를 이렇게 뭘 좀 더 하자거나 뭘 좀 고치자거나 이런 말씀을 안 하시고 난 아직 지금 3분의 1도 안 온 것 같은데 투자자를 돌리자고 하시니까 그래서 '아 이거는 버리시려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되게 상처를 그때 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생각해 보니까 그리고 그때 그 각본이 지금 완성본하고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근데 지금 근데 이제 제가 영화 개봉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제작자의 어 뭐라 그러지? 빠른 결정 그리고 빠르고 분명한 결정이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만약에 다른 제작자 보셨으면은 이건 뭐가 어쩌고 뭐가 어쩌고 이러다 보면서 인제 막 이렇게 저렇게 어떻게 저렇게 하다가 정말 개봉을 못할 수도 있는 영화가 되게 십상이었는데 네 되게 명쾌하게 빠른 결정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감독님께서는 재미있어 하셨어요, 각본을.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뭐 그거에 대해서 어떤 용기를 내시거나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냥 좋아하셨어요. 네. 그래서 좀 이번 블루레이가 기대가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예. 지금 이제 블루레이 부가 영상에 이경미 감독과 제작자인 박찬욱 감독의 인터뷰가 또 수록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쩌면 예. 이제 그 새로
인터뷰를 하신 것일 테고, 이제 두 분께서 이제 사실은 현재 시점에서 이제 그 13년 전 이야기를 사실 했다고 봐도 되겠죠? 이 인터뷰에서는? 그쵸? 예. 그,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뭐 어떤 얘기가 오가는지 제 기억이 안 나네요. 그게 그때 기자분께서 질문을 주시고 감독님과 제가 대답을 하는 식의 인터뷰가 있었고, 그다음에 또 제가 따로 인터뷰 촬영을 한 것도 있고, 그래서 그거는 블루레이를 저도 완성된 걸 보고 싶어요. 어떻게 이게 편집이 들어가는지 제가 지금 모르기 때문에 아직. 음, 네. 그리고 이번 블루레이에서 좀 이제 아마도 이제 이경미 감독의 팬이라면 좀 이제 지갑을 안 열 수가 없는 게 이경미 감독이 지금까지 찍었던 단편 5편이 다 수록이 돼 있더라고요. 그 가령 이제 2003년도에 연출을 하셨던 오디션이라는 영화 박해일 씨가 주인공을 맡았고요. 그리고 이제 5편이 아니구나. 3편이고요. 오디션하고 잘돼가 무엇이든, 그리고 이제 최근에 비교적 2017년도에 이영애 씨가 출연했던 그 JTBC 프로그램에서 이제 어 했던 프로젝트였던 아랫집까지 3편의 단편도 한꺼번에 다 수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네. 단편들을 같이 넣어야겠다라고 생각하신 이유에 대해서도 좀 궁금합니다. 음, 오디션도 가나요? 맞나? 잘돼가 머시튼하고 아랫집은 확실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 오디션도 들어가요. 예. 아, 그래요? 예, 이제 16mm로 아, 찍었던 영화였죠. 그군요. 그 단편은 아마 그러니까 제 장편 영화는 보셨지만 단편 영화를 못 보신 분들이 있다면은, 장편을 보신 다음에 단편을 보시면 또 좀 재미있으실 거예요. 왜냐면은 이게 연결이 안 된 것 같아도 연결이 이렇게 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잘돼가 무엇이든을 만들고 나서 제가 미성당을 갖고 샀는데, 그때 제가 그 제작자이신 박찬욱 감독님께 얼굴이 빨개지는 여자 얘기하고 싶다고 말씀을 이제 제안을 드리면서, 잘돼가 무엇이든에 두 여자가 나오는데 그중에, 그러니까 그 극중 이름이 지영이와 희진인데, 희진이 서영주 배우가 한 희진이 캐릭터, 약간 동글동글하고 엉뚱한 캐릭터인데, 맞아요. 예, 그 캐릭터를 확장시켜서 주인공으로 만들어서 코미디, 얼굴이 빨개지는 여자 코미디 이야기를 하고 싶다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게 그냥 출발점이었네요. 그래서 그냥 언뜻 생각하시면 이게 연결이 되나 싶으실 수도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은 그게 나름 되게 거기에서 출발된 그 어떤 것들이 링크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아마 좀 재미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아랫집 같은 경우는, 그거는 이제 밑송당무하고 아랫집 사이는 좀 텀이 있죠. 그 사이에 비밀은 없다도 있고, 비밀은 없다가 가지고 텀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런 재미가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좀 확 달라지는 느낌이 있으실 거예요. 일단 장르가 다르고 아랫집은 호러라서. 그런데 또 비슷한 게 또 있어요. 그게 또 그거를 찾는 재미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소소한 재미들을 이왕 보시는 김에, 정말 되게 심심하시고 정말 킬링 타임 필요하실 때 진짜 그냥 의미와 보내고 싶게 그런 거 하나 이렇게 딱 이렇게 재생해서 보시면은 소소한 재미가 되실 겁니다. 근데 뭐 감독님은 의미 없다고 하셨지만 사실 이 맥락을 연결해서 보는 거 그렇게 했을 때만 보이는 것들이 또 있거든요. 근데 확실히 이 세 편의 단편, 특히 잘돼가 무엇이든이랑 이 미성담으로 연결해서 보면 연결되는 코드들이 좀 많이 눈에 띌 것 같아요. 그런 걸 보는 재미도 이 코멘터리 혹은 이 블루레이를 보는 재미겠죠.
네, 블루레이에 수록된 단편 그리고 인터뷰 코멘터리 얘기했는데 한 분이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청취자분께서 이경미 감독님 미송당무 블루레이 나온 김에 사운드 트랙 앨범 내실 생각 없으신지요? 감독님 작품의 음악들 다 너무 좋아요. 매번 영화 틀어 찾아 듣는 것도 즐거움이지만 음원이 있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하셨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 저희 그 블루레이 만드신 플레인 아카이브 백준원 대표님께서 바로 답변을 저희에게 보내주셔서 알려드려요. 사운드 트랙도 이번 블루레이의 CD로 동봉된다고 하고요. 이거는 현재 시중에서 구할 수 없는 절판 앨범이라서 블루레이를 구입하셔야만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참고로 이번 사운드 트랙은 장명규 감독님, 음악 감독님께서 새롭게 리마스터링과 믹싱까지 만져주셨다고 합니다. 참고가 아, 되셨기를. 네. 그리고 참고로 보건교사 안은영 음원도 곧 나올 거예요. 아, 언제 그, 나왔어요? 곧 나와요. 그 장윤규 음악 감독님께서 그 아, 다시 싹 정리하셔가지고, 예, 그래서 그 사실은 안은영 보건교사 안은영 OST가 제목을 정해야 되거든요. 보통은 음악 감독님이랑 저랑 한번 이제 그 음악 정리 이제 개봉하고 나면은 그 OST 제목을 은근히 신경 쓰면서 정해왔거든요. 그래서 미송당무 그 OST 제목들 보시면은 아마 그게 제목이 제가 정리한 제목으로 블루레이 들어가는지 확인해 볼게요. 그게 꼭 들어가야 되는데 왜냐면 나름 되게 제목을 또 신경을 써서 제목을 정하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아는 형도 제가 제목을 아직 안 정했는데 이게 음원이 나오는 게 좀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그 이제 이 아는 형 노래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제목을 이렇게 붙이셨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은 이 제목으로 붙이시고 어떤 분은 저 제목으로 붙이시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음원 이제 공개될 때 제목도 싹 정리해가지고 그래서 아마 아는 형 음원도 이제 곧 나올 거예요. 아, 그럼 음원과 피지컬 앨범 둘 다 발매하신 건가요? 아니요, 앨범 발매 안 하고 그냥 음원만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음반 나중에 발매가 되면 그 음, 감독님 한 번 더 모시고 장영규 음악 감독님도 모시고 그 음, 아는형 음악 얘기 나눠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사실 감독님, 감독님이, 아, 네, 경 기자 먼저 말씀하세요. 말씀하십시오. 네. 네, 방금 트랙 제목들 재밌게 지었다고 하셔서 미송당무 앨범 그 트랙리스트를 찾아봤거든요. 근데 진짜 제목들이 하나같이 영화의 장면 장면 대사들을 떠올리게 해주는데 첫 번째 트랙이 저 이제는 달라지고 싶어요, 선생님. 두 사람 서로 살도 좀 받고 그랬나? 우리 종이 EQ가 높구나. 이런 대사들의 요소들이 음악의 제목이 되었네요. 네, 재밌습니다. 네, 귀여워요. 네, 그 아, 연장해서 좀 여쭙고 싶은 게, 사실 감독님 영화에서 음악을 빼놓을 수 없잖아요. 워낙에, 뭐랄까, 독특한 엇박, 아니면 예상치 못했던 어떤 박자에 나오는, 스코어들이 되게 그냥 화면을 압도할 때도 있고, 화면보다 앞서 나갈 때도 있고 해서 음악 자체로도 되게 각인이 되는데, 이런 음악들 컨셉은 어느 타이밍에 어떻게 세우시는지, 뭐가 먼저 선우를 따진다고 하면 음악의 어떤 느낌이 나오고 거기에 장면이 만들어지는 건지 아니면 반대인 건지 만들어지는 프로세스가 좀 궁금합니다. 음, 예, 그, 작품에 따라서 좀 다른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아는 같은 경우는 제가 저기 작업이 들어가기 전에 그 장인규 음악 감독님께 이 시리즈는 사람 목소리가 많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아까 그 악기는 당연히 쓰겠지만 이 사람의 노래 소리가 좀 많이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한글 노래, 그러니까 어, 중요한 부분들은 한국말 노래가 꼭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거 그리고 그거였고 그다음에 보통은 음악 감독님께 이제 레퍼런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그 작품을 찍을 때 즐겨 듣던 음악들 레퍼런스들을 드리죠. 어, 그래서 안희영 같은 경우는 제가 그때 음악 감독님께 드렸던 레퍼런스들도 다 이런 합창이라든지 이런 게 많았었어요.
떼창 같은 거, 그리고 애니메이션 음악들을 많이 들였던 것 같아요, 그때. 아는 형 때는. 왜냐면 이 아는 형이 약간 만화 같은 컨셉이어서, 그래서 애니메이션 OST랑 그런 것들을 많이 들였던 기억이 나고, 그리고 그런 식으로 레퍼런스를 드리는데, 장유음악 감독님께 레퍼런스 드려도 그 레퍼런스는 그냥 음악 감독님과 제가 대화를 앞으로 하기 위한 어떤 시작일 뿐이지, 결국 나중에 완성된 것들을 보면은 이게 꼭 그렇게 레퍼런스의 톤으로 가지는 않더라고요. 또 그것이 작업의 재미고, 에, 그리고 장유음악 감독님께서 는 제가 또 음악 감독님 되게 좋아하는 부분인데, 제가 이렇게 이렇게 막 드려도 음악 감독님께서 또 이렇게 몇 가지 이렇게 그 레퍼런스 곡들을 또 만들어서 주시거든요. 그러면은 정말 제가 생각해 본 적도 없는 톤의 곡들을 주세요. 그게 참 좋아요. 그러면은 그것들을 이렇게 그림에 꼈을 때 이렇게 가끔 쾌감이 올 때가 있어요. 어떤 쾌감이냐면, 나도 모르는 걸 이분이 아시는구나,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굉장히 기쁘죠. 예. 그런 식으로 음악 감독님하고는 작업을 늘 해왔어요. 음악 네. 얘기에 이어서 이런 네. 질문도 올라와서 여쭤봐요. 감독님, 보건교사 아는 형 싱얼롱 하실 생각 없으신가요? 제발요, 제발요 이렇게 누가 올려주셨는데 예. 싱얼롱 상영을 원하시는 팬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감독님. 예. 근데 아는 저에게 그 어떤 권한도 없어요. 넷플릭스 시리즈는. 그래서 예. 고난은 없지만 욕망은 어떠신지. 글쎄요. 그 누구도 저에게 그런 요구를 한 적이 없어서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그렇군요. 그러면 넷플릭스와는 관계없는 또 다른 청취자분의 질문을 하나 드리자면, 예. 미송당무도 그렇고 매번 OST 가사 직접 쓰시는데 혹시 네. 나중에 뮤지컬 영화 만들 생각 있으신지 궁금해요라고 한 분이 올려주셨어요, 감독님. 미송당무 뮤지컬 이야기가 간간히 늘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제가 미송당무를 그 각본을 쓸 때 당시에 저는 각본을 쓸 당시에 이거 뮤지컬로 만들어지면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각본을 쓸 때 했었거든요. 너무 잘 어울려요. 예, 왜냐면은 그 영화 속의 인물들이 다 자기의 고통을 막 희화화시켜서 펴줘요. 그쵸. 그래서 이 인물들이 자기 고통을 다 서로 자기가 힘들다고 막 이렇게 외치는 것을 노래로 해가지고 이렇게 뮤지컬로 만들면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각본을 쓰면서 했었는데, 그 개봉하고 나서 뮤지컬로 만들고 싶다는 제안이 몇 번 들어왔었는데, 그 역시 이제 뭐가 이렇게 그냥 계속 들려다가 안 들려다 들려다 안 들려다 그러면서 결국은 아직까지 안 나왔죠. 그래서 미성당은 뮤지컬로 만들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뮤지컬 재밌을 것 영화는 또, 같아요. 예. 근데 뮤지컬 영화는 글쎄요, 잘 모르겠네요. 음, 그거는, 그러니까 이게 뮤지컬 영화를 제가 보는 거는 좋아하는데, 그런 노래와 춤의 흥을 관객에게 전달을 하잖아요. 근데 제가 그런 흥은 이렇게 관객과 이렇게 호흡하는 그런 노래와 춤으로 같이 호흡하는 흥을 제가 해낼 수 있을까? 그건 좀 제가 잘 못하는 부분일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모르겠네요. 그건 생각 안 네. 해봤어요. 예. 알겠습니다. 감독님이 근데 그 미스 홍당무를 뮤지컬로 만들어서 재밌다라고 이야기하셨다는데 정말 동의되는 게 대사 하나하나가 사실 너무 재밌잖아요. 예. 대사 한마디 한마디가 뭐 구구절절 길게 이야기하지 않으면서도 굉장히 임팩트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대사 정말 좋아하는데요. 나도 알아. 내가 별로라는 거. 내가 아니었으면 다들 나한테 이렇게까지 안 할 거면서라고 하면서 양미숙이 막 엄청 소리 지르면서 이야기하는 대사가 있는데 이런 대사는 진짜 생활인 누군가가 한 말과 같은데 영화 속 인물이 하는 것 같이 느껴지거든요. 예. 대사를 이렇게 맛깔나게 쓰시는 비결 같은 거를 좀 이야기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나도 알아, 내가 별로라는 거, 그 대사가 사실 홍당무의 핵심 대사인데 그 대사를 찾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그 대사가 제 기억에
그 크랭크인 앞두고 막판을 찾은 대사인데, 그러니까 그 각본이 투자사 통과되고 캐스팅도 다 되고 그랬는데 제가 계속 찜찜했어요. 왜냐면은 이야기를 만들면서 인물이 어, 어떤 사건으로 시작해서 그 사건으로 다음으로 넘어가고 이게 이 사건이 이어졌으니까 당연히 그 다음 사건은 이렇게 되는 게 맞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이 플로팅을 해놓긴 했는데 그리고 그것을 각본을 읽는 사람들은 그 문제점을 못 느끼고 있지만 저는 그럴 때 있거든요. 사람들이 아직 문제점을 못 느끼고 있지만 나는 문제가 있다는 걸 마음속으로 갖고 있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바로 그때 저 상태 프랭클린 전에 제 마음속에 저 혼자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 그 나도아라는 그 대사를 찾기 전이었어요. 왜냐면 그러니까 뭐냐면 미숙이는 왜 그럴까였거든요. 이렇게 미숙이가 사람들을 웃기면서 원맨쇼를 계속 하고 있는데 미숙이는 왜 이럴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해서 속으로 되게 소가리를 했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크랭크인 앞두고 버스 타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머릿속에 계속 미숙이 생각을 하게 되죠. 미숙이는 왜 그럴까? 미숙이는 왜 그런 말을 하고 그렇게 행동할까? 그거 미숙이를 그렇게 만든 이유는 뭘까? 그 미숙이 생각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버스 타고 가던 날 이제 그 대사가 딱 생각이 났어요. 아마 내가 양미숙은 아니지만 양미숙과 같은 심정적인 경험을 했던 나의 어릴 적의 어떤 순간에 로 이제 링크를 시켰겠죠. 내 기억은 안 나지만 내 어릴 때 언젠가 나도 되게 억울하다고 느꼈던 어떤 순간에 내가 왜 그랬을까로 이제 들어가게 되고 그러니까 그 대사가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그때 그 대사를 떠올리고 굉장히 기뻐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대사에 되게 애착이 많아서 예. 그 그리고 대사 또 진짜 너무 좋아요. 예. 근데 또 효진 배우가 너무 그 대사를 잘해줘가지고 그래서 그때 그 촬영할 때 그 순간도 되게 지금도 기억이 생생해요. 예. 저 좋아하는 대사예요. 예. 너무 말하기 창피한 말이잖아요. 그 말을 어떻게 해요, 살면서. 그 진짜 말을 현실에서 하는, 참 하기 힘든 그쵸. 대사인데. 그 말을 살면서 그 말을 하는 순간이 진짜 현실에 발생한다면 참 그것도 그런 용기 순간은 있는 없었으면 행동일 것 좋겠죠. 같아요. 없었으면 좋겠죠. 살면서 그런 말을 진짜 사람들 앞에서 외쳐야 되는 순간은 없는 게 좋죠. 음, 말씀 들으면서 그 영화 초반에 나오는 장면이 또 떠올랐어요. 미술이가 삽질을 하면서 예. 이제 그냥이라는 건 없다. 모두 이유가 있는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감독님도 이 미숙이가 왜 이러는지 이유는 있지만 그 이유가 뭔지 설명할 언어를 찾고 계시다가 그 대사를 음, 만나신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음, 그러게요. 이게, 음, 코미디 제가 지금 영화 시나리오를 쓰고 있는데 지금 호러를 쓰고 있거든요. 호러 네. 영화를 쓰고 있는데 호러 영화를 호러를 또 접근을 하려니까 호러가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것 같으면서 아 이거 빨리 쓰고 나면 다시 코미디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요즘 간절하거든요. 근데 음, 코미디를 쓸 때는 코미디가 이렇게 어렵기는 했어요. 근데 음, 이거 지금 쓰는 거 마치면 코미디 하고 싶어요. 왜냐면은 비밀의 합다 때 스릴러 쓰면서 그때도 그 찍고 이러면서 빨리 코미디 다시 하고 싶다라는 생각 그때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어, 제가 뭐를 했는데 제가 무엇을 한 것을 보고 누군가가 웃을 때 전 좀 보람을 느끼는 편이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스릴러를 만들 땐 또 그 재미가 있어요. 이렇게 쪼였다 놓았다 쪼였다 놓았다 하면서 이렇게 떡밥을 던지면서 이렇게 뭐라 그러지 이렇게 끌고 가는 그런 묘미를 음, 찾아가는 재미가 되게 그런 음, 스릴이 있는데 코미디는 좀 보람이 있죠. 누군가를 웃게 한다. 그 보람은 참 의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코미디는 그리고 그때 미송대문 당시 그때 제가 청룡영화상 받았을 때 그때 저는 어려서 잘 몰랐는데 그때 박장혁 감독님께서 그러셨어요. 코메 희한하게 코미디 장르가
이렇게 다른 장르에 비해서 음, 좀 대접을 못 받는 장르다. 그래서 어디 그런 영화제나 면이 있죠. 영화상에서 네. 코미디 장르가 상을 받는 일이 그렇게 흔하진 않다. 라면서 되게 음, 칭찬을 해주셨거든요. 네. 그때는 들으면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렇게 쭉 보니까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은데 사실 굉장히 보람 있는 장르. 살면서 그럼요. 네. 웃음이 얼마나 중요해요. 마지막까지 놓지 말아야 될 미덕이 웃음이라는 생각을 점점 나이가 들수록 하게 되다 보니까, 네. 음, 코미디는 참 귀한 장르인 것 같아요. 감독님의 감독님, 코미디 사랑에 대한 제보가 또 하나 들어와서 말씀을 잠깐 드리자면, 미스홍당무 블루레이가 발매되는 날에 또 한 편의 영화 블루레이로 발매된다고 하는데요. 바로 토니 에드만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토니 에드만 블루레이 코멘터리에도 이경미 감독님 참여하셨다고요? 네, 맞아요. 토니 에드만, 김혜리 기자님이랑 같이 코멘터리 했어요. 음, 예, 예. 이 작품 제가, 되게 좋아하신다고요? 네, 그때 장면을 얘기하면 그래도 스포일러가 될까 봐 근데 포스터에 있는 포스터, 이렇게 커다란 털복숭이 인형에 이렇게 안겨있는 여자의 뒷모습이 있는 포스터, 영화의 장면에서 울었던 기억이 나요, 극장에서. 네, 제가 거의 되게 좋아하는 마지막 영화예요. 부분이죠. 네, 네. 맞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거기에 영화에 보면은 아버지가 딸 집에 이렇게, 아마 허락도 안 받고 방문했나 이랬을 텐데, 지- 아버지 딴에는 선물이라고 이렇게 치즈 그라인더를 선물하거든요. 근데 그게 딸이 정말 난데없는 치즈 그라인더라는 반응을 보이는 그 장면이 있는데, 그게 그렇게 제가 인상 깊었는지 어디 마트에 가서 치즈 그라인더만 보면 그 영화가 떠올라요, 지금도. 어, 예, 예. 제가 참 좋아하는 영화예요. 음, 음. 밑송당무 블루레이와 함께 토니 에드만 블루레이도 많은 분들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네요. 같이 홍보해 봅니다. 네, 저희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많은 분들이 가장 많이 주셨던 회심의 질문을 던져야 할 순간인 것 같은데요. 보건교사 아는 형 시즌2 언제 어떻게 나올 계획이 있으신가요? 아, 보건교사 시즌2는, 그러니까 저는 시즌1에 고용된 감독이었고, 시즌2에 대한 계획은, 저한테는 없어요. 네, 저한테는 없고, 뭐, 모르겠네요. 네, 넷플릭스가 있겠죠? 네, 넷플릭스, 넷플릭스랑 예. 제작사랑, 뭐, 음, 그렇겠죠? 예. 저는 지금 영화 각본을 쓰고 있고, 저는 영화를 만들고 싶어요. 예, 그럼 아마 그렇습니다. 가장 빨리 볼 수 있을 다음에 영화는 호러가 되겠네요. 그러면 참 좋겠어요. 네, 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벌써 시간이 11시에서 이제 12시, 이제 1시간 꽉 채워서 12시를 향해 가고 있는데요. 오늘 정말 재미난 이야기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워낙 달변가셔서 이야기 듣는데 너무 재밌었습니다. 장면 하나하나 생각나는 토크였고,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저희가 모이게 된 이유가 사실 블루레이 때문이잖아요. 블루레이 발매일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4월 11일에 어, 블루레이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감독님께서 마지막으로 좀 독자분들에게 인사를 하신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실까요? 마지막 인사요? 네, 마지막 인사 부탁드립니다. 아, 시간이 너무 네. 빨리 갔죠? 제가 이게 아스페이스를 지금 처음 해보는데, 이게 되게 신기하네요. 그러니까, 뭐가 신기하냐면, 이렇게 제가 말을 할 때, 저를 보는 눈이 하나도 없다는 게 너무 신기해요. 그래서 전 지금 이렇게 제 방에 창에 이 어두운 가로등 불빛을 보면서 이렇게 혼잣말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어떤 반응도 알 수 없으니까 잘 했는지도 모르겠고, 이게 우리가 지금 소통을 한 건지 혼란스럽네요. 예. 음, 재밌었어요. 그, 오랜만에 제가 이제 각본 쓴다고 지금 한 3개월째 지금 집을 안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랜만에 이렇게 길게 여러 분들과
얘기한다라는 느낌을 가져본 게 너무 오랜만이라서 사실은 좀 긴장되고 떨려서 막 손에 땀도 나고 그랬거든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즐거운 텐션이었어요. 너무 반가웠고요. 그리고 이렇게 밤 늦은 시간까지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음에 좋은 기회에 뵐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 어, 모두 힘냅시다. 네, 마지막에 힘내라는 말씀 뭔가 찡하면서도 네. 양문숙이 말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랬습니다. 우리 힘냅시다.